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맞습니다. 조지호 경찰총장님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.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경찰청장, 국무총리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? 예, 대통령께서 지침을 주시기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?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뭐 달그림자 같은 명령 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라이브로 생방송이 되고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계엄 이코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,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. 예,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. 그리고 조사 받은 이후에 조서를 다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 것도 맞죠? 맞습니다. 증인은 2024년 12월 3일에 22시 30분에서 22시 40분 사이에 경찰청장 조지호하고 통화한 적 있나요? 조지호 경찰총장님과는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. 예. 정치인 15명 정도를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좀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사실 있나요? 저는 조지호 총장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어야 하니 경찰 인력을 좀 보내주세요. 두 번째는 그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.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바입니다. 특정 명단을 이렇게 알려줬나요? 뭐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지호 총장이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제가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,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혹시 몇 개를 여철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왔죠. 예. 그래서 그때 비천고인이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얘기를 해줬고, 아까 기재부 장관처럼 A4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그래요. 네.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? 예, 예. 제가 거기- 좋습니다. 제가 그러니까 자리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앉으시고 예. 제가 이쪽에 있었고 네. 국무총리께서 여기 계시고 제가 저기 있었고 네. 그다음에 요 옆에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드려서 대통령께서 주문. 그래요. 네. 이것도 증인이 작성을 해서 예, 예. 증인이 전달한 셈이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네.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, 경찰청장. 또 국무총리. 네.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? 예,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. 장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네. 지침을 주시기 질서 유지 목적으로.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?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? 예, 군 병력이 이게 딱 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일단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럼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.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?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, 지시를 받았니,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, 또 그 왜 전공이 네.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,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,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.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, 계십니다. 기억합니다.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. 네.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.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,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. 저도 그 중간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, 장관 지시하는 것, 뭐 대통령 지시 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 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. 예. 일여단장은 지휘등조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.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.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.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310대만 5%만 했다라고 하는 게 상관위가 나머지는 못하게 하고 그것만 하게 했느냐,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닙니다. 아니고 네.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 집계를 해보니까 전체에 5% 정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나온 네. 것이죠.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예, 그것은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뭐 흔적을 찾았나 못 찾았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. 27항을 생략하고요. 이 해킹 환경에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죠.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투표한 24시간 CCTV 정보 공개 조항이나 아니면 수검표 과정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통화 내용을 보면
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.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. 계엄 전날,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?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?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. 저는 위임도 아닙니다. 저는 일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.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